자, 그 다음에 76번 갑니다. 주택 임차권 대항력. 틀린 지문입니다. 틀린 지문은 3번. 적법하게 뭐했다? 전대. 전대인 또는 전차인 주민등록증 어느 하나만 존재하면 대항력이 있다? 땡. 자, 갑을 병했을 때, 자, 당연히 갑에 뭐가 있어야 돼요?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때 우리가 을을 간접점이라고 그래. 무슨 점이요? 병이 직접점이요. 자, 을이 주민등록은 돼 있고 병이 주민등록이 만약에 안 돼 있거나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을은 주민등록이 안 돼 있고요. 직접점유자가 주민에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 을 간접점유자는 자신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직접점유자가 뭐가 안 돼 있으면 을은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거꾸로 을은 주민등록이 안 돼 있지만 직접점유자가 뭐가 돼 있으면 을은 보호를 받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면 간접점유자의 주민은 의미가 없어요. 현재 살고 있는 누구 직접점유자가 주민등록이 돼 있을 때만 보호를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 질문이 뭐였습니까? 둘 중 하나만 있으면 대항력이 있다면 안 되지. 누구야? 직접점유자가 있을 때만 간접점유자가 보호를 받는다는 거. 그래서 간접점유는 직접점유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할 것. 자, 다음에 77번 갑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법 설명 중 틀린 것을 모두 골라라. 자, 기억은 임대인이 목적 건물 일부를 개축, 거기 일부 개축 있죠? 일부 개축하기 위해서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틀린 지문이죠. 일부 개축 가지고 안 됩니다. 두 번째, 동법 적용받는 임차인이 임차 건물에 대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확정 판결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 반대 의무 이행정을 집행 요건을 한다. 틀렸죠? 주택과 상가 건물은 반대 의무 이행하지 않고 경매할 수 있죠. 즉 점유를 뭐하지 않고 이전하지 않고도, 즉 건물이나 주택을 명도하지 않고 비워주지 않고도 반환하지 않고도 뭐 할 수 있다? 경매할 수 있습니다. 다음 디귿 임차 건물 소재지와 임대인 주소지가 다르다. 임대인 주소지 관할은 지방법원에 임차권 등기명 신청해야 된다. 곤란하죠? 임차 건물 소재지에다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해야 되겠죠. 만약에 서울에서 임대차 있는데 주인은 제주도에 살아요. 그럼 임차권 등기 명령을 제주도 내려가가지고 거기다 신청하는 거 아니잖아요. 당연히 임차 건물 소재지 관할법원. 그 다음에 리얼 차임증액 청구는 차임증액 청구 있은 후 2년이 아니죠. 1년이죠. 그래서 77번은 5번. 맞는 게 하나도 없다. 다음 78번 갑니다. 갑은 을에 대한 금전 채권 담보할 목적으로 을서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하였고 그 병이 그 부동산의 저당권을 뭐했다? 취득했다. 그러면 등기부상 첫 번째 1, 갑 무슨 권 있고 소유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을이 뭐가 돼 있고 가등기가 되어 있고 그죠? 자, 여백이 있겠네요. 그 뒤에 을부에 누가 들어왔다는 얘기죠? 네, 병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병 소유권 들어왔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이 병은 뭘까요? 후순위 권리자죠. 무슨 권리자? 자, 보세요. 지금 선순위 권리자는 없죠. 그죠? 없고 누가 있다? 후순위 권리자는 누가 있다? 병이 있어요. 자, 채무자 등은 누구고요? 갑이 채무자 등이고요. 누구요? 자,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권자가 누구? 을.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자, 1번 갑은 변제기가 도래한 때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가등기한 본등기 청구할 수 있다. 설령 청산금이 없다 할지라도 청산 절차를 뭐 해야 돼요?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1번 지문 틀렸고 두 번째, 갑의 청산금 평가액이 객관적 가액에 미치지 못해도 실행 통지로서의 효력이 있다.
맞는 질문이네요. 그지같이 뭐해도 평가해도 청산기간은 뭐한다? 진행한다. 그래서 2번 조심하셔야 돼요. 주관적으로 평가해도 청산기간 뭐한다? 진행합니다. 그 대신 누가 있어서 후순위가 손봐줄 거예요. 후순위가. 자, 세 번째는 갑이 청산금을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도 을은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 이자 등이 포함된 채무액을 변제하고 등기말소 청구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있죠. 네 번째, 병 후순위 걸리지 않은 청산기간 내라도 피담보 채권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경매 청구할 수 없다. 있다. 틀리죠. 다섯 번째, 병의 담보권 실행으로 X 부동산이 정한때 매각됐다. 갑의 담보권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합니다. 틀린 질문. 그래서 78번은 정답 몇 번? 2번.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평가하더라도 청산기간은 진행합니다. 대신 청산금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없다면 아마도 거기 4번 있죠. 청산기간 내에서 후순위 권리자가 자신의 피담 채권 변제기 도래도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경매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않아도 청산기간 치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78 몇 번이다? 2번. 다음 79번. 79번은 그냥 조문에 관한 얘기예요. 79번은 정답이 3번. 몇 번? 자, 소집 절차는 생략할 때는 전원 뭐가 있다? 동의가 있으면 절차를 뭐 하셨다는 거예요? 거치지 않고 뭐 하셨다는 거예요? 소집할 수 있다는 거. 특징. 전원 뭐가 있을 때? 동의가 있을 때는 얘기예요. 독특한 숫자니까, 독특한 거니까 전원 동의. 하나 기억해 두세요. 나머지 건 해설 참조하시고요. 다음 마지막 거 가겠습니다. 자, 80번 부동산 실명법 설명으로 틀린 것 있습니다. 자, 1번 제목이 뭐죠? 계약 명의 신탁입니다. 그럼 계약 명의 신탁은 신탁자가 을하고 무슨 신탁을 하고요? 명의 신탁합니다. 당연히 효력이 없습니다. 무효. 그 다음에 돈 3억을 제공하는 겁니다. 돈을 제공해서 돈 3억을 들고 가서 누구랑? 을이 병이랑 계약하는 거예요. 그럼 병이 이 명의신탁 사실을 병이 알 리가 없을 거예요. 그죠? 선임. 그럼 선일 때 이 명의신탁이 여전히 무효죠. 유효리는 없습니다. 근데 그 뭐랬습니까? 1번. 계약 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의 명의신탁 약정에 관해서 선인 경우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가 아니죠. 무효죠. 이 선인은 여기서 물권 변동이 생겼을 때 무슨 변동이요? 병이 물권 변동 등기가 넘어갔다는 얘기야. 누구한테? 을한테. 이때는 뭐가 된다? 유효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어요? 물권 변동이 유효가 된다는 얘기지. 그죠? 이게 유효가 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꼭 기억하세요. 매도인이 계약 명의신탁에 관해서 뭐인 경우? 악인 경우 신탁자가 매매계약상 매수인지를 당연히 뭐 하는 것이 아니다? 승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병이 선이일 때 유효가 되는 거지. 만약에 병이 뭐라면? 악이라면 자, 이 등기 물권 변동 등기 가더라도 이거는 무효가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계약 명신탁에서 병이 선일 때는 등기가 유효지만 악일 때는 무효가 되는 거지. 갑이 을의 지위를 그대로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중간생략형이죠. 네, 중간생략형은 거꾸로죠. 갑이 누구 부동산을 사서 병의 부동산을 사서 매매해서 그죠? 명의신탁해서 네, 명의신탁은 당연히 유효가 아니고 뭐다? 무효. 물권 변동도 당연히 뭐요? 무효. 그럼 누가 소유자?
병이 소유자예요. 아셨습니까? 누가 소유자? 병. 따라서 신탁자는 누구에 대해서? 수탁자에 대한 매도인의 무슨 청구권을? 네, 말소 등청을 뭐 할 수 있다? 대위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신탁자는 누구? 수탁자에 대한 매도인의 말소 등청을 뭐 할 수 있다? 대위.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대위. 직접 하면 안 됩니다. 대위. 네 번째, 경매 절차에서 타인 자금으로 부동산 매수해서 등기 자기 명의로 경매했죠. 실행하는 자와 대금 부담자는 무슨 관계? 명의신탁. 이게 계약 명의신탁이에요. 무슨 신탁이요? 계약 명의신탁. 상호 명의신탁은 동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80번 1번 가서 명의신탁 종류 세 가지 꼭 좀 정리해 두세요. 이전형, 그 다음 뭐예요? 중생형, 그 다음 뭐예요? 계약형. 자, 그러면 이 모의고사 가지고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을 설명할게요. 자, 여기에 있는 정답 있죠? 해설지에 정답 있죠? 그 정답이 기본서 몇 페이지에 있는지 가서 끝까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기본서에다가 이게 모의고사 몇 월 거죠? 이게 6월 겁니까? 그러면 1회죠. 네. 그러면 책을 기본서를 찾아가지고 만약에 찾아냈어 문장을 그러면 모의고사 뭐요? 1 딱 적어놓으라고 이렇게. 그럼 책에 몇 개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40 문제를 찾아가지고 40 정답만 다른 쓰지 말고 정답만 찾아가지고 기본서 딱 표시하세요. 기출 문제를 공부하는 방법은 그게 가장 좋습니다.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요. 이제부터 뭐 외울 거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기출 문제 정답만 기본서 몇 페이지 찾아가지고 계속 찾으세요. 그럼 40문제를 처음에 찾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어떤 분은 8시간 걸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40을 찾느라고 얼마나 시간 오래 걸릴까? 그러나 찾아가는 과정이 공부다. 찾아가는 과정이 뭐라는 거? 공부예요. 난 그래서 참 혹시 이것만 아니라 공무원이라든지 뭐라든지 경찰이든지 기출 문제가 만약에 중심이면요 찾아내는 거예요. 무조건 가서 찾아내 답을. 그렇고 처음에 찾는데 이게 8시간 걸렸어. 숨차. 그렇고 다시 40문제를 매일 다시 답안지 놓고 찾는 거야. 다시 어제 찾던 문제는 뭐야? 다 찾아보는 거야. 또 찾아 계속. 그럼 어제 8시간 걸렸으면 오늘은 8시간 안 걸릴 거 아니야. 오늘 해보니까 힘들어. 어쨌든 6시간 만에 찾아냈어. 그래도 또 그 다음날 다시 또 도전해. 그러면 이게 3시간 줄어들 거예요. 이거 해가지고 40분 될 때까지 연습하세요. 그럼 나중에 책을 딱딱 찾는 거 있죠? 딱 가잖아요. 이렇게 해서 한 달만 고생해요. 그리고 다음에 모의고사 딱 들어가면 내가 찾았던 거네. 몇 페이지에 있는지 찾아내는 게 공부예요. 한번 해봐요. 그 시간 재봐. 매일. 다음 달 모의 할 때까지. 모의고사 할 때까지. 그럼 다음 달 모의 딱 볼 때 여기 있었네. 점수가 훨씬 높아질 거예요. 합격하고 싶으면 한번 해보고 내년에 또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돼요. 한번 해보세요. 아니 시간을 줄이는 방법은 간단해. 뭘 이해를 해서 문제를 풀고 이게 없어. 먼저 기출문제 딱 해놓고 지문을 알든 모르든 그게 어디 페이지에 붙으니까 찾아가서 무조건 찾아서 끝까지 한번 해보는 거야.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야. 내가 8시간 걸렸지. 이번엔 4시간이지 3시간이지 2시간이지. 시간이 줄어드는 그 재미. 그럼 나중에 공부가 점수가 나중에 높을 거예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